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아냈었죠?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원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고 나왔는데 원주율, 즉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보통 여러분들 원주율은 3.14라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에서 뭐 3, 3.1, 3.14 이런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만 알고 있다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궁금한 건 바로 반지름만 알면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찾은 공식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자, 문제에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5cm다 라고 나왔으면 원의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 그랬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전혀 원주율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주율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원주율은 3.14입니다.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지름인 5 곱하기 반지름 또 5 곱하기 원주율 3.14를 하면은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4 하면 5 곱하기 5가 25니까요. 25 곱하기 3.14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25 곱하기 3.14를 문제로 풀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25 곱하기 3.14는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기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25 곱하기 3.14는 78.5네요. 그래서 78.5 제곱센티미터다. 원의 넓이가 78.5 제곱센티미터다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원을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이 작업,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작업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공식만 하다 보니까 문제에 숫자가 나오면 그냥 다 곱하기 곱하기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름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인인데 지름이 10cm라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cm라고 나오면 지름이 10cm니까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인 5cm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반지름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구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찾아내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이 문제에서 지금 원주율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78.5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주의할 점으로 문제에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반지름을 찾기 위한 단서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단서가 뭐 지름이 될 수도 있겠죠. 지름이라면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바로 지름을 통해서 반지름을 찾아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율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3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또는 3.14라고 나올 때도 있고 또 뭐도 있었죠? 3.1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3과 7분의 1 있었잖아요. 어떤 원주율이 제시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교과서 이런 문제도 많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자, 반원이나 원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원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5cm인 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얘도 5cm죠. 그럼 얘네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5cm인 원의 넓이 구했을 때 5 곱하기 5 곱하기 3.14였죠. 자, 그런데 절반인 원에다가는 여기에다 곱하기 몇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 헷갈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3분의 1인 원, 4분의 1인 원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1 또는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4분의 1이나 나누기 4나 비슷한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그럼 3분의 1인 거 구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1 하면 구할 수가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원이나 이렇게 4분의 1 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원의 넓이 구한 다음에 절반이면 나누기 또는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고요. 4분의 1이면 곱하기 4분의 1 또는 나누기 4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의할 잘 기억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제는 반지름과 원주율만 알면 구할 수 있으니까 반지름을 찾고 원주율을 찾는 것만 하면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자, 원의 넓이는요, 여러분들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니까 문제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게 뭐다? 그렇죠. 반지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반지름을 찾으면 반지름에 반지름을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몇을 한다? 곱하기 원주율을 한다. 문제의 원주율이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제시가 안 돼 있으면 3.14를 써도 좋다. 하지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하면 원을 굳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도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 이번 단은 여기까지입니다.